아침마다 알약만 한 움큼 삼키느라 목이 막힐 지경인데 효과는 잘 모르겠고 안 먹자니 괜히 불안한 그 느낌. TV에서 좋다고 하니까 친구도 먹는다니까 그냥 나도 따라 먹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게 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서울 강동구에 사는 72세 이정순 할머니. 매일 아침 20알 넘는 건강보조식품을 챙겨 드셨는데 결국 간 손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오히려 간을 망쳤다는 진단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죠. 하지만 제가 직접 상담해 어떤 제품을 끊어야 할지, 어떤 건 계속 먹어도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할머니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겁나서 막 먹지 않아요. 원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보시면 이정순 할머니처럼 몸을 되찾고 돈 낭비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 종로에서 35년째 내과 진료를 하고 있는 김한수 원장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을 만나며 똑같은 패턴을 지켜봤습니다. TV 광고 보고 친구 따라 먹다가 병원에 실려오는 어르신들, 오늘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건강보조식품이 오히려 독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둘째,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현실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셋째, 오늘 이후로는 돈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도 매일 알약을 삼키는데 이게 진짜 괜찮은 걸까? 친구가 좋다니까 먹고는 있는데 효과는커녕 속만 더 더부룩하다. 바로 이런 분들 오늘 방송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그중 몇 개는 약사들도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오늘 모든 걸 털어놓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약국이나 홈쇼핑에서 무슨 말을 해도 속지 않게 되실 겁니다. 가족의 건강도 내 지갑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앞으로도 이런 진짜 정보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68세 김영철 어르신은 매일 아침마다 알록달록한 알약을 한 움큼 삼켰습니다. 비타민C, 비타민B, 심지어 고용량 주사까지 매달 맞으셨죠.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영철아, 요즘은 비타민이 최고래. 피로도 사라지고 면역력도 확 올라간대. 그 말을 믿고 수년간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신장결석. 의사인 제가 결과지를 보여드리자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은 것만 먹은 건데 왜 제 몸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현실입니다. 비타민은 분명히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입니다. 몸에 좋다고 하루 1000mg, 2000mg씩 비타민C를 드시면 몸속에서 다 쓰지 못한 성분들이 신장을 자극하고 결국 돌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대전 서구의 74세 이춘자 할머니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비타민C는 하루에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고용량을 섭취했습니다. 석 달 뒤 할머니의 진료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로 결석, 수술 필요. 여러분, 결석 제거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칼로 배를 여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걸요. 환자들은 수술대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았어요. 비타민 B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비타민 B6를 고용량으로 오래 먹으면 손발 저림, 신경 손상까지 나타납니다. 처음엔 몸이 개운하다는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고통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약도, 독도 결국은 양이 문제입니다. 비타민은 음식에서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만으로도 일상에서 필요한 만큼 들어옵니다. 그런데 알약으로 억지로 그것도 과하게 집어넣으면 몸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몸에 좋다니까 더 먹으면 더 좋겠지. 이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부르는지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올라오신 74세 이춘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는 저를 붙잡고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TV에서는 하루에 비타민C 1000mg 이상 먹으라 해서 믿고 따랐어요. 그게 제 건강을 망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는 비단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0세 장철수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워오셨던 장 어르신은 폐 건강에 좋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하루에 비타민 E와 비타민 C를 각각 두세 알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건 심각한 간 수치 이상이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 왜 제 간이 이렇게 망가졌죠? 제가 그분께 대답했습니다. 비타민은 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약처럼 고용량으로 매일 밀어 넣으면 결국 몸이 견디지 못하고 반격을 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B6를 오래 많이 드신 분들에게서 손발 저림, 신경마비 증상이 흔히 나타납니다. 또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좋다던 비타민이 결국은 몸을 서서히 해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대구 수성구의 67세 김미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딸이 사다 준 수입산 고용량 비타민을 매일 챙겨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는 멍이 팔과 다리에 번져 있었습니다. 피검사를 해보니 혈액 응고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었죠. 선생님, 저는 약을 안 먹고 건강식품만 먹었는데 왜 멍이 이렇게 쉽게 드나요? 저는 할머니께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해도 결국은 몸속에서 약처럼 작용합니다.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약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타민은 음식에서 얻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사과 한 알, 오렌지 반쪽, 고등어 한 토막, 시금치 한 줌. 이런 자연의 음식들이야말로 몸에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그런데 알약으로 억지로 채우려 하면 결국 몸은 비명을 지릅니다. 이쯤 되면 분명히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도 지금 먹고 있는 이 비타민 괜찮은 걸까? 네, 바로 그 의심이 필요합니다. 의심해야 살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0세 박문수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은행잎 추출물이 들어간 건강보조제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혈액순환에 좋다더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된다더라. 지인들이 권하니 믿고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몸이 가벼워진 듯해서 만족스러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출혈이었습니다. 제가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드리자 가족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는 병원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제가 진료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혈액 응고 억제, 혈압약과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면서 은행잎 추출물을 동시에 먹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행잎 추출물은 실제로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덮어놓고 드시면 피가 멎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에도 출혈이 멎지 않고 큰 경우에는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대구에 사는 67세 김미자 할머니도 같은 사례였습니다. 무릎 수술을 앞두고 정밀 검사를 받던 중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혈액 응고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던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알고 보니 김 할머니도 은행잎 추출물을 2년 가까이 꾸준히 드셨습니다. 수술은 미뤄졌고 가족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은행잎 추출물은 다 나쁜 겁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미 혈압약, 혈전약,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은행잎 추출물을 더하면 균형은 깨지고 위험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여러분, 약사들은 이런 얘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판매가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환자들이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가족들이 오열하는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행잎 추출물 함부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구 수성구의 67세 김미자 할머니는 어느 날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습니다. 수술 준비 과정에서 피 검사를 했는데 혈액 응고 수치가 정상보다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출혈이 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하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김 할머니는 2년 넘게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를 본 뒤부터였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약과의 충돌입니다. 김 할머니는 고혈압 약과 당뇨 약을 함께 드시고 있었습니다. 이미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복용 중인데 은행잎 추출물까지 더해지니 몸속 피는 지나치게 묽어졌습니다. 결국 수술은 미뤄졌고 가족들은 불안에 떨며 병실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72세 장옥자 할머니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다가 큰 출혈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평소에 드시던 은행잎 추출물이었습니다. 치과 의사는 황급히 지혈제를 사용했지만 출혈은 쉽게 멎지 않았습니다. 장 할머니는 시술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친구 따라 먹은 것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약이 아니라 보조제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액에 직접 작용하는 강력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알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께는 그 한두 알이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혈액순환에 좋다고 무턱대고 드시는 순간 그 효과가 도움이 될지 아니면 위험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들이 수술대에서 피를 멎이지 못해 고통받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먹는 순간 은행잎 추출물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5세 최종수 어르신은 심장 건강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매일 오메가3 알약을 챙겨 드셨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더라. 심장마비도 막아준다더라. 주변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문제는 용량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알도 충분한데 어르신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3알씩 챙겨 드셨습니다. 친구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최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땀은 비 오듯 흘렀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췌장염. 오메가3를 과하게 섭취하면서 췌장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제가 보호자에게 설명드리자 가족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메가3는 혈관에 좋다고 해서 드신 건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입니다. 오메가3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메가3는 실제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용량입니다. 과하게 섭취하면 간 수치가 올라가고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함께 먹으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실제로 인천 남동구의 69세 한정희 할머니는 오메가3를 하루 3번씩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처음엔 얼굴빛이 좋아지는 듯해서 기뻤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 뒤 팔과 다리에 멍이 쉽게 생기고 위가 쓰리다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혈액 응고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심장병 예방하려고 먹은 건데 왜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건 음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생선으로 자연스러운 식사로 얻는 오메가3가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알약으로 억지로 채운 고농축 오메가3는 혈관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인천 남동구의 69세 한정희 할머니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오메가3 캡슐을 꺼내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이걸 먹어야 심장이 멀쩡하다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병원비가 더 무섭잖아.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들고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났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자 결국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이 너무 묽어져 있었습니다. 응고 기능이 떨어져서 혹시라도 넘어져 뼈가 부러지거나 머리를 다치면 큰 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자 할머니는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심장마비 막으려고 먹은 건데 이게 왜 저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입니다. 오메가3는 음식으로 먹을 때 약이지만 알약으로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 진료실에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킨다며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먹다가 오히려 췌장염, 간 손상, 출혈 위험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1세 이수자 할머니는 오메가-3를 먹은 지 반년 만에 위가 쓰리고 속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내시경을 해보니 위 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제가 먹은 보조제 때문인가요? 네, 위를 자극하고 간을 힘들게 한 겁니다. 제가 답을 드리자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메가3는 생선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고등어 한 토막, 꽁치 한 마리, 연어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굳이 비싼 돈 들여 고농축 알약을 삼킬 필요가 없습니다. 몸에 좋다며 과하게 드시는 순간 그 한 알이 심장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청주에 사는 66세 조영호 어르신은 어느 날 TV 홈쇼핑에서 광고를 보셨습니다. 몸속 독소를 빼내주는 간 해독 디톡스, 피곤함이 사라집니다. 화려한 자막과 연예인들의 환한 미소,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도 요즘 피곤한데 이거 하나 먹으면 좀 달라지겠지. 그날 바로 전화를 걸어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것 같고 잠도 잘 오는 듯 했죠.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2배 가까이 치솟아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간을 해독한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간이 더 나빠진 겁니까? 조용호 어르신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간은 원래 스스로 해독하는 기관입니다. 디톡스라는 말 자체가 허구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성분을 억지로 밀어 넣어서 간을 더 힘들게 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간은 24시간 쉬지 않고 독소를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해독제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들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키우고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은 유행한다는 해독 주스를 매일 마셨습니다. 이걸 마시면 독소가 빠져나간다는 광고를 철석같이 믿은 거죠. 하지만 몇 달 뒤 체중은 줄었지만 근육도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져 작은 감기에도 일주일 넘게 앓아눕게 됐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70세 장선자 할머니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홈쇼핑에서 산간 디톡스 알약을 2달간 드셨는데 오히려 만성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간 기능 수치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게 제 몸을 더 망쳤다니. 할머니의 눈에는 원망과 허탈함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여러분, 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기관입니다. 특별한 약이 없어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냅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보조제를 억지로 집어넣는 순간 그 강한 간도 무너집니다. 간 해독제, 디톡스 제품. 그 이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간을 살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술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해독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5세 김은숙 할머니는 피부와 무릎 관절에 좋다는 광고를 보고 콜라겐 가루를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연예인처럼 탱탱해진다더라. 주름도 줄고 관절도 튼튼해진다더라. 이런 말에 기대를 품으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굴과 목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가렵고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실려와 알레르기 반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피부 좋아지려고 먹었는데 왜 이런 꼴이 된 겁니까? 여러분,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먹는 순간 몸속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결국 두부, 달걀, 생선에서 얻는 단백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고에서는 마치 콜라겐이 곧바로 피부로 가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산 사구에 사는 70세 이정자 할머니도 콜라겐 가루를 6개월간 꾸준히 드셨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에서 발견된 건 혈당 수치 상승이었습니다. 제품 속에 섞여 있던 당 성분이 문제였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당뇨병 위험이 더 커졌다고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콜라겐은 값은 비싸지만 효과는 음식 단백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첨가된 향료, 당분, 불필요한 성분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콜라겐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만드는 겁니다. 충분한 단백질 식사와 꾸준한 운동이 진짜 해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싼 콜라겐 가루 한 통을 사는 대신 두부 몇 모, 달걀 한 판, 생선 한 마리를 사 드시면 몸은 더 좋아집니다. 지갑은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건강은 더 단단해집니다. 김은숙 할머니는 결국 콜라겐을 끊고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2달 뒤 피부는 오히려 더 맑아지고 무릎 통증도 줄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제가 광고에 속았던 거네요. 앞으로는 제 돈 아깝게 쓰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포장지와 광고에 속지 마십시오. 피부와 관절을 지키는 길은 콜라겐 가루가 아니라 매일 밥상 위에 단백질과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건강보조식품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량 비타민. 몸에 좋을 거라 믿었지만 신장 결석과 신경 손상을 부릅니다. 둘째, 은행잎 추출물. 혈액순환에 좋다지만 약과 겹치면 뇌출혈 위험을 키웁니다. 셋째, 고농축 오메가-3. 혈관을 살리겠다며 삼킨 알약이 오히려 간과 췌장을 망가뜨립니다. 넷째, 간 해독제 디톡스 제품.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간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다섯째, 콜라겐 가루. 비싼 값에 속았지만 결국은 음식 단백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모두 좋다더라는 말에 속아 시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병원 응급실, 수술대, 그리고 가족의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며 똑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지켜봤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왜 내가 더 아프냐? 이 절규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화려한 광고나 값비싼 가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은 매일의 밥상과 생활 습관에서 옵니다. 두부 한 모, 달걀 한 알, 생선 한 토막, 그리고 하루 만 걸음의 땀, 꾸준한 수면, 마음의 평화. 이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을 지켜주는 진짜 보약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괜히 돈 낭비했구나. 더는 속지 말아야지.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지키는 첫 발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돈을 잃을 것인가, 건강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살 것인가. 저는 한 명의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으로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늘부터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진짜 정보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시도록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